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19회차 강의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해제 파트에서 합의 해제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먼저 성립 요건을 보시면 합의 해제의 경우는 본질이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필요하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중요했던 부분이 민법제 543조 이하에 있는 법정 해제에 관한 각종 규정들이 유추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례 입장이 중요했습니다.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하나 기억해 보시고 민법제 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리했던 내용이 이제 법정 해제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되죠. 자, 먼저 해제건의 발생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이행지체에 근거해가지고 해제를 하는 경우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필요하고 상당 기간을 정하여 채고를 하는 게 원칙이죠. 채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이행불능에 근거해가지고 해제를 하는 경우는 어차피 상당 기간 정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채고를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채고 불여 필요 없다까지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제건이 발생됐을 때 해제건은 형성권 폭탄이지요. 따라서 해제건의 행사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첫 번째 해제건은 형성권이다. 두 번째 기억할 내용이 원칙적으로 해제건의 경우는 조건 기한 따위를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정지, 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A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갑은 해제하고 을을 안 하고 하면 되게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해지의 불가분성의 원칙에 관한 민법제 547조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 규정은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있었을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까지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제권 딱 행사했을 때 해제의 효가 민법제 548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 근거 규정부터 다시 만약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이 무효 내지 취소가 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민법제 748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서 반환 범위의 결정이 이루어지고요. 해제가 됐을 때는 548조에 의해서 반환 범위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꼭꼭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제3자의 보호 규정이었죠. 제1항 단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심플하게 부동산이면 등기까지, 동산이면 인도까지 갖추었을 경우에는 보호될 수 있다. 이때 중요했던 게 부동산 등기 중에 가등기도 포함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단순 채권의 양수인이나 또는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한 자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다까지 먼저 간결하게 정리해놓고 계속 판례를 반복하면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부분인데요. 옳은 지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인다 라고 하면 옳은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이 해제 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인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니까 미리 꼭 정복하시고요. 라번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냐. 민법제 551조가 있었죠. 이것도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 내지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3구 공조에 근거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죠. 그런데 해제가 됐을 경우는 이미 존재했던 채권자의 손해까지도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제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손해가 있었을 때에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까지 꼭 비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부했던 내용이 증여에 관한 부분인데요. 증여 첫 번째 담보 책임. 다시 일반 증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자 있음을 알면서 일부러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는 물을 수 있다까지. 이와 달리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부담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기 때문에 특히 이 원칙적인 경우에 근거한 1번과 2번 일반 증여 원칙 물을 수 없다, 부담부 증여 물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두 개를 자유로 섞어서 출제를 하니까 꼭 두 개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특수한의 의미는 증여계약의 경우만 적용됩니다. 자, 먼저 사유 세 가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1번, 2번, 3번. 1번이 비서면 증여, 2번이 배은행위, 3번이 증여하고 난 뒤에 현저하게 자산이 악화된 경우, 요 세 가지의 경우는 해제할 수 있었다. 그럼 이 세 가지에 근거해가지고 해제를 했을 경우에 효과는 일반 해제의 경우와 차이가 있었죠. 이미 이행된 것은 더 이상 회복 청구를 못하고, 맞죠? 아직 미이행, 주지 아니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거는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해제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1번 요물계약이다. 두 번째,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증약금의 기능이 있고 위약금의 기능이 있고 해약금의 기능이 있는데 가번은 중요하지 않고 위약금이 중요했는데, 계약금을 교부했을 때 위약금의 기능이 인정되려면 당연히가 아니고 특별한 약정이 필요하다까지 기억하시고, 따라서 특별히 위약금으로 삼자라고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요, 위약금의 기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타방이 계약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자기가 입었던 손해에 대해서 주장 증명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곧바로 계약금에 대해서 몰수는 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위약금에 합의가 있었을 때 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애정의 합의일 수도 있고 위약 버릴 수도 있는데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액의 애정의 합의로 일단 추정된다까지 기억하시고, 세 번째, 위약벌로 이제 인정이 됐을 때 이 위약벌이 지나치게 가다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도 민법제 398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직권 감액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지나치게 가했을 때 민법제 103조에 의한 무효는 될 수가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약금의 경우는 민법제 565조를 말하는 거죠. 해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 즉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는 거지 받은 금액 절대 아니었습니다. 계약금에 대해서 교부한 자 같은 경우는 네가 먹어라 라고 포기하면서 해약금에 기해서 해제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해약금에 기해서 해제를 하는 것은 계약 준수의 원칙에 중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둘 중에 한 명만 이행에 착수를 했을 때도 더 이상 해약금에 기해서 해제할 수 없다까지 꼭 1순환 단계에서 기억을 하셔야지 나중에 또 민총 갔을 때도 어려운 판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매매의 효력에 대해서 봤을 때 첫 번째가 민법제 587조에 관한 부분이었죠. 갑이 을에게 X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매도했는데 아직까지 X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실이 생겼을 때 그 가실은 누구에게 기속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죠.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기속이 이루어진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문구 떠올려 보시고,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매매 대금을 완납했을 경우에는 요 경우에도 둘 다 매도인 갑한테 줘버리면 이중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 을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을 때부터는 매수인에게 가실기속이 이루어진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2순환, 3순환, 4순환 갔을 때 가장 괴로워하는 게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인데요. 먼저 다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민법 제3구 공조의 책임과 차이를 보인다.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악의의 매수인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생각하시고 한번 조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조인지. 이걸 정확하게 암기를 해버리면 그냥 문제가 풀리는데, 이걸 암기하지 않으면서도 뭐 담보 책임에 관한 조문을 선생님이 읽어도 안 익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해보세요. 자, 민법제 570조하고 576조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럼 세 번째, 악의의 매수인이 담보 책임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개였습니까? 두 개였습니까? 예, 이 경우는 한 개였죠. 민법제 576조 담보 책임이다 라고 먼저 외워놓고 계속 조문을 반복하면서 읽으면 그냥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요것만 딱 외워놓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악의의 매수인의 경우에는 뭐 해제도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니까 일단 이것만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임대차입니다. 첫 번째,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임대한 경우였죠. 해석. 병 소유의 물건을 갑이 내 거다 하면서 을한테 임대했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갑하고 을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지는 거고, 을도 갑한테 차임 지급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진정한 소유자 병이 2일 3조 등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여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그때는 종료하죠. 그때 종료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할 필요 없고, 이미 지급했던 보증금이 있었을 경우는 을이 갑한테 보증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대항력 갖췄을 때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반면에 대항력 없었으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목적물을 양수한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가에 관한 문제구나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첫 번째입니다. 민법제 621조가 있었죠. 그래서 토지 임차권에서 토지 등기부 자체에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되고요. 두 번째가 622조였습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이 토지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을이 그 위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 따위를 마쳤을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세 번째가 주임법까지 있고요. 상가법도 있긴 한데 앞에 있는 주임법까지만 요건 기억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했던 게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했죠. 첫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의 경우는 첫 번째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포기 특약 유효합니다. 그럼 포기했을 경우는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다시 유치권과 나중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필요비의 경우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할 게 유입비의 경우죠. 유입비의 경우는 지출 즉시가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 상환 청구할 수 있다까지 꼭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부매청이라고 부르지요. 요거는 강행 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말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포기 특약은 무효다.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차 답원해가지고 지매청,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도 강행 규정에 해당하고 똑같이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까지 하신 다음에 이 목차 답원에 있는 지매청의 경우라면 토지 임차권 사안에서 건물이 현존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했어요. 그래서 임차인 을이 땅 주인 갑한테 지매청 갱신 청구했는데 땅 주인이 싫어 라고 했을 때 지매청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께서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해 가지고
체불에 근거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에 해지가 됐을 경우는 갱신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매청도 행사할 수 없다까지 꼭 한 번 더 그 세트로 정리하시고, 네 번째입니다. 임차인의 의무 중에 중요했던 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 즉 하재가 발생해가지고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지문에서 하재의 원인이 판명된 경우는 그냥 판명된 걸로 문제 풀면 되니까 쟁점이 없었고요. 하재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일반 체불 책임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지위에 있는 임차인 스스로 성간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임차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한다면 패소의 위험을 진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